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스타렉스 풀체인지, 아니 이젠 스타리아로 제대로 성형과 개명을 한 MPV 상용벤 모델에 대해 벤 모델 트림과 르노 마스터 비교를 해보려 합니다. 전 시간에 미처 말하지 못한 스타리아의 각 모델과 트림별 추천 옵션을 얘기하고 그 이유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사실 스타렉스 때부터 르노 마스터가 나오기 전까지 국내 상용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고, 카니발은 승용형 MPV 시장을, 스타렉스는 카니발보다 저렴한 승용 시장 및 상용 벤 시장을 나눠 갖는 양상을 했고요. 사실상 그 파이로서는 독주 체제였기 때문에 무려 14년 만에 풀체인지라는 기염을 토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뭐 솔직히 2세대, 2.5세대 플랫폼으로 3세대까지 모양과 옵션을 달리해 내놓은 카니발이었지만 스타렉스랑은 좀 많이 다른 경우고, 경쟁 MPV 시장 자체가 점차 수입산, 특히 유명한 월드 베스트셀링카인 일본의 혼다 오디세이와 토요타 시에나가 들어오게 되면서 수입산들과 경쟁 체제를 갖췄지만, 스타렉스 같은 경우 도포적으로 후륜 기반 미니밴으로서 경쟁 상대가 그 가격대에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갑작스레 유럽 상용벤 시장 넘버1이라고 자부하는 르노의 마스터가 나왔는데, 이 르노 마스터의 포지션이 상당히 국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고, 롱바디 모델은 소형 버스라고 불릴 만큼 진짜 엄청난 길이감과 크기를 자랑을 합니다. 가격도 나쁘지가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을 못 받았냐, 이건 오늘 비교하는 주제에 좀 어긋나기도 하니까 다음에 르노 마스터를 다룰 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 크기와 가격에 비해 스타리아가 어떤 이점을 갖고 있는지 지금 한번 보시죠. 일단 훑어보면은 르노 마스터가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진짜 완전 실을 찜이 좀 많거나 별도의 공장 차량이나 회사 운반 차량으로 따로 쓸 것도 아니고, 하나의 차로 다용도로 쓰기엔 3인승이라는 한계점. 뭐 물론 화물용 칸을 따로 개조해서 다용도로 개조하는 다인승으로 개조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순정이 아닌 애프터마켓에 관한 거라 예외로 치고요. 여튼 이런 한계점으로 인해 기존 스타렉스에도 5벤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타리아 상용벤, 즉 카고 모델이죠. 스타리아가 출시되면서 승용형 모델만 주목을 받은 게 아니죠. 카고 모델은 실질적 구매하려는 분들이 매우 기다린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시작 트림이 기존 스타렉스 벤 모델보다 약 500여만 원이 오른 상태에서 시작을 하죠. 물론 차체가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었고 ADAS 시스템이 대거 기본 사양으로 넣어졌기에 그렇다고 치지만, 따지고 보면은 진짜 약 23%가 오른 금액이기에 솔직히 좀 너무하다 싶죠. 게다가 14년 동안 풀체인지를 하지 않으면서 솔직히 판매량에서도 벌어들인 수익금이 얼만데 20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은 이건 좀 선을 넘은 듯 하네요. 일단 가격은 이미 정해졌고 주사위도 던져졌고, 그리고 카고 3인승이던 5인승이던 옵션 미포함가가 3천만 원을 안 넘기려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고 3인승 스마트 스트림 2,726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파워트레인은 디젤 2.2L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 및 ISG 시스템과 통합주행 모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즉 CMDPS를 장착을 했고요. ADAS 시스템은 승용형과 마찬가지로 차와 보행자 및 자전거까지 구별을 가능하고, 교차로 대항차까지 인식을 하고 제동을 해주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및 차로 이탈 방지와 유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정차부터 재출발 가능한 ACC와 하이빔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및 운전자 주의 경고와 전방 충돌 알림이 있습니다. 운전석과 동승석, 1열 사이드 및 전복 방지, 사이드 커튼 및 운전석 무릎 에어백까지 총 7개의 에어백 시스템을 갖췄고, 전 좌석에 3점식 시트벨트와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어 시스템, 공기압 경보 장치가 눈에 띄죠. 승용형이든 상용이든 이런 부분에서 차별 없이 안전에 관해 다 넣어줬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따지고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벤 모델을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이것을 차등이라고 하고 카고 3인승이든 5인승이든 추후 애프터마켓의 개조 및 용도 변경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가격 차등이 심하면 카고 모델의 구매가 높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승용형의 이점 및 카니발의 대항마처럼 나온 7인승의 풀옵션 모델의 판매 영향 또한 배제를 할 수가 없었겠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격을 올려도 경쟁할 만한, 대체할 만한 상용 벤 차량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르노 마스터 쇼바디 즉 스탠다드 모델이 시작가 2,990만원, 파워트레인 2.3L 유로6 대응한 디젤 엔진이죠. 6단의 수동 변속기와 오토 스탑앤고 시스템, 에코모드 ESM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스마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스타리아 자체는
승용이든 상용이든 수동 모델로 바꾸면 ISG 시스템, 여기서 간단하게는 스탑앤고로 통일을 할게요. 이 스탑앤고가 작동이 안 되는데 반해 르노 마스터는 수동 변속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이 탑재되어 정차 시 시동을 껐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은 다시 시동이 걸리는 방식이고요. 물론 클러치는 마찬가지로 밟아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ESM, 이 시스템은 감속과 정차 시 모터로 회생 제동하는 장치이고요. 이 회생 제동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만 사용되는 거라고 보통 알 수가 있는데, 이는 본래 르노 F1 레이싱팀에서 쓰인 기술을 바탕으로 일반 차량에 적용을 시킨 거죠. 더 자세한 사항은 르노 마스터 제작 시 상세하게 이 기술에 대해서도 다뤄볼 것이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튼 안전사양으로 이건 좀 할 말이 많아요. 다만 이번 영상 주제와 좀 어울리지 않으니 간단하게 말하죠. 에어백 운전석에만 있습니다. 물론 동승석에 어드밴스드 에어백 배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선 환경과 맞지 않아서 싸제로도 장착하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죠. 르노의 엔진 기술력과 거동력 다 인정하고 토션빔의 그 특유의 주행 감각 또한 옹호하는 편이라 웬만하면은 제조사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얘도 선을 넘었죠. 좀 선을 많이 넘은 모습이에요. 에어백이 운전자만 있다? 뭐 여튼 3인승입니다. 보조석에 누군가를 충분히 태우고 다닐 수 있는데 운전석에만 적용이라 이건 좀 아니죠. 대신 충격 감지 시에 시트벨트를 당겨서 밀착시켜주는 프리텐셔너 기능과 안전벨트에 가해지는 하중이 500kg 이상이 되면은 안전벨트를 일정 양만큼 풀어줘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기능입니다. 경사로 밀림 장치가 있고요. 타이어 공기압, 자동 감지 시스템과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측풍 영향 보정 기능, 즉 주행 중 사이드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차의 흔들림이 감지되면 주행 중에 넘어갈 수가 있으니 이를 출력과 토크를 제어하여 보정하는 기능이고, 익스텐디드 그릴 컨트롤이 있는데 이 또한 표면이나 노면이 고르지 못한 도로 상태에서 엔진 토크와 제동력을 자동으로 조절해 전륜 구동력을 최적화시키는 주행 보조 장치입니다.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와이드 뷰 미러, 그리고 트레일러 흔들림 보정 기능이 있고요. EBD, ABS와 차속 감응, 오토 도어록과 적재함, 화물 고정 고리가 안전사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차량이 보이는 안전에 관한 성격이 명확하죠. 스타리아는 밴이긴 하지만 3인승과 5인승을 따로 제공, 패밀리 상용 밴으로도 사용 가능한 성격 및 안전사양을 갖췄고요. 르노 마스터는 미니버스 형식이든 상용 밴 형식이든 주행과 목적지까지의 이동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그 본연의 자체 임무만 생각하는 차라고 할 수 있겠네요. 판매량 또한 아예 폭망한 수준이 아니고 2020년 한 해 동안은 밴 모델에 한해서 스타렉스 어반 모델의 약 7% 수준의 판매량을 보인, 이렇게 보니 폭망이네. 뭐 그렇습니다. 여튼 두 차량이 상용 모델로 보이는 성격의 차이가 꽤 크고요. 외관에서 차이는 뭐 개인차고, 휠은 스타리아 카고가 17인치 스틸, 르노 마스터가 16인치 스틸 휠을 선보입니다. 솔직히 외관의 차이에 대해서 상세히 말할 게 없죠.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그랜저가 그렇게 외형에서 욕을 먹고도 판매량 1위를 하는 것을 보고 디자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좀 특징적이라면은 리어 트윈 스윙 도어가 르노 마스터에서 선보이는데 이 열리는 각도까지 일반 모델과 라지 모델에 차등을 준다는 겁니다. 일반 모델이 180도가 열리고 라지 모델이 270도가 열려요. 도대체 이런 건 어디서 배워먹는 건지, 왜 다 코리아자만 붙으면 이런 건지 잘 모르겠네요. 내부로 오면은 스타리아 카고는 4.2인치 클러스터와 일반 룸미러 및 송식, 틸트와 텔레스코픽, 카고 램프 등이 있고요. 시트는 1열의 열선 시트를 제공을 하고, 운전석은 수동으로 높이 조절 및 조절식 암레스트, 동승석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 시트를 제공을 하고, 편의 기능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즉 오토홀드까지 포함된 세트입니다. 후방 주차 경고 시스템과 오토라이트 컨트롤, 수동 조절 에어컨과 파워 아울렛이 1열에 1개, 그리고 2개 스피커의 일반 오디오 시스템이 있고요. 이는 라디오와 mp3, 그리고 USB와 블루투스 핸즈프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합니다. 르노 마스터 같은 경우 내부는 스타리아보다 더 작은 3.5인치 클러스터 및 인조가죽 시트, 운전석과 조수석에 선바이저가 들어가고, 6웨이 운전석 수동 시트와 조수석 벤치 시트가 있는데, 이 가운데 시트를 내리면은 암레스트 겸 미니 회전식의 작은 테이블이 생깁니다. 솔직히 이 부분의 디자인이나 디자인 안의 센스가 잘 묻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좁은 공간에서 나름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환경에 좀 더 나은 부분을 제공을 하니까요. 게다가 무시동 히터를 제공하고요. 시동을 안 걸고 히터를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혹시나 장시간 대기하거나 굳은 날씨에 대기 시에 유용한 부분도 있죠. 스타리아와 마찬가지로 오토라이트 헤드램프 및 오토 레인 센싱이 들어가고, 1열 파워 윈도우와 운전석의 윈도우 오토 다운 및 틸트 스티어링은 수동으로 제공을 하고요. 후방 주차 경고 시스템과 무선 리모컨 키가 있는데, 이는 리어 트윈 스윙 도어를 무선으로 잠글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됩니다. 앞 좌석과 적재함에 12V 파워 아울렛과 도난의 위험 대비 킥박스에 연결된 전자 유닛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이모빌 라이저 기능이 있고요.
수리킷이 아닌 풀사이즈의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 멀티미디어 부분도 스타리아가 제공하는 것과 같고요. 스타리아 카고와 비교하면 스타리아는 운전석과 동승석, 선바이저가 모던 트림에 있는데 르노 마스터는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솔직히 이거 뭐 싸제로 장착하는 거 큰 돈이 들지 않아서 두 차량의 기본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은 뭐 그렇습니다. 다만 파워 윈도우는 스타리아가 모던 트림으로 가면은 운전석에만 적용되는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가 달리게 되죠. 스타리아 카고 모던 트림은 시작가 2,872만원이고요. 스마트던 모던 트림이던 수동 변속기로 변경할 시 마이너스 210만원이 더 싸서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죠. 스마트 옵션 포함 및 17인치 휠이 스틸이 아닌 알로이 휠로 바뀌고 선바이저와 거울 조명 및 슬라이딩이 여기에 생기며 열선 포함 가죽 스티어링 휠 및 루프 트레이, 인조 가죽 시트가 생기고 버튼 시동과 스마트 키 및 원격 시동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옵션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르노 마스터처럼 트윈 스윙 도어는 40만원에 옵션비가 추가가 되고 무선으로 닫는 기능은 없습니다. 아까 말한 수동 변속기 모델을 적용 시 마이너스 21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변경을 하지 않는 게 나을 듯 하고요. 왜냐면은 통합 주행 모드와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및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제외가 되고 무엇보다 화물을 싣고 다니면서 운전의 빈도가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이기에 작은 차이 하나가 피로감을 줄여줄 것이고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은 자동 변속기 자체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회사차로 사용을 해도 수동 모델보다는 자동 변속기 모델로 적용해서 괜한 사고보다 좀 더 직원들을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현대차답게 옵션의 선택폭이 상당하죠. 스마트 트림에서 3인승이든 5인승이든 정말 실용적으로 옵션을 선택을 한다면은 깡통 트림 그대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을 듯 하지만 후방 주차 시 물건을 싣고 내릴 때 좀 유용한 게 트윈 스윙 도어 방식이 낫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면은 40만원이 추가가 되고 75만원에 멀티미디어 라이트를 포함하면 더욱 좋겠지만 115만원의 추가금이 발생되고 그러면 2,910만원입니다. 3인승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굳이 모던 트림까지 가서 다시 또 옵션을 선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죠. 즉 정리를 하자면은 카고 3인승 모델의 스윙도어는 선택 사양으로 하고 멀티미디어 라이트 옵션만 선택을 해서 8인치 디스플레이와 조향 연동, 후방 모니터와 주행 중 후방 뷰 및 하이패스까지 장착을 해서 2,870만원이 가장 나을 듯 하고요. 5인 같은 경우 스마트 트림이 시작가 2,795만원, 모던 트림이 2,952만원인데 가정이 있는,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2열에 윈도우를 넣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게 큰 고민이죠. 갑갑하게 갈 수 없으니까요. 다만 진짜 여기서도 옵션질이 확실한 게 2열 윈도우 자체가 모던 트림에만 있다는 겁니다. 카고 5인승 스마트와 모던 트림의 가격 차이가 157만원인데 이 가격 차이면 저 같으면은 모던으로 안 가고 스마트 트림에서 네비 플러스 1 225만원짜리 옵션을 선택을 하고요. 어차피 자녀들은 차에 타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든가 할 나이고 이동 중 미니 게임기를 갖고 놀 나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모던 트림과 옵션 차이가 어떤 멀티미디어 환경이나 주행 안전 옵션에서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닌 생각보다 동떨어진 부분이 추가가 된다. 게다가 2열 윈도우를 하기 위해 모던으로 가서 2열 윈도우 추가 후 네비 플러스 2 옵션을 선택을 하면 3,167만원입니다. 스마트 트림에서 네비 플러스 1 옵션 추가한 금액과 147만원 차이가 지는데 이 가격이면 차라리 아이패드 2개를 중고로 사서 1열 뒤 애프터마켓에서 파는 그 2열에서 컵홀더 기능과 같이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세워서 볼 수 있게끔 한 제품이 있는데요. 이것까지 해서 장착하지 않은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해서 말을 하자면은 카고 5인에서 패밀리카로 최고의 가성비는 스마트 트림 플러스 네비 플러스 1 조합에 3,020만원. 하지만 2열 창문과 버튼식 시동 버튼 및 알로이 휠과 강화된 반자율 주행이 필요하다 하면은 모던 트림 플러스 2열 윈도우 플러스 네비 플러스 2 하면은 3,167만원, 전동 트렁크와 1열 통풍 시트 및 운전석 전동 조절 시트와 ECM 룸미러가 굳이 필요하다 하면은 컴포트 110만원짜리 옵션을 추가하면 3,277만원을 마크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럴 거면은 그냥 패밀리 모델인 투어러로 가는 게 이득이에요. 아무래도 밴의 성격을 띠면서 패밀리카를 곁들이는 정도면은 제일 추천하는 가성비 금액 3,020만원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패밀리카가 주가되는 거면은 당연히 투어러로 가는 게 맞고요. 서스펜션 자체가 카고 모델은 판스프링 모델이기에 차량의 성격을 우선적인 포지션을 정해놓고 가야 합니다. 물론 정하셨기에 이 스타리아 카고 영상을 보는 거겠지만요. 여튼 르노 마스터는 아예 수입차기 때문에 옵션의 범위 자체가 현대만큼 크지가 않고요. 다만 밴 라지 모델이 있는데 이는 르노 마스터 옵션 설명 후 재원 비교해서 따로 얘기를 할게요. 기본 장착된 옵션의 변화는 없고요. 선택 옵션으로는 스마트 커넥트 2 플러스 후방 카메라 옵션이 85만원, 전방 카메라가 추가된 게 107만원,
그리고 어라운드 뷰로 바뀌면 170만원이 제공되고, 이 170만원짜리 옵션은 티맵 빠른길 안내 서비스를 5년 동안 무료로 제공 및 미러링과 안드로이드 오토가 추가된 사양입니다. 캠핑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보시는 것처럼 차박 패키지나 루프텍 및 트랙, 리어 사다리까지 제공을 하는데, 솔직히 옵션가 차이가 참 그렇네요. 물론 순정으로 루프텍과 트랙 및 리어 사다리를 제공을 한다는 점은 매우 좋습니다. 애프터마켓과 그 견고함이랄까요? 순정 부분이 더 낫죠. 하지만 저 금액을 주고 굳이?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스타리아 카고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할 듯합니다. 다만 르노 마스터는 라지 모델이 따로 존재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강점이 있는데요. 두 차량의 제원을 보면 스타리아는 전장 5255mm, 전폭 1995mm, 전고 1990mm, 휠베이스 3275mm고요. 르노 마스터는 스탠다드가 전장 5075mm, 전폭 2075mm, 전고 2500mm, 휠베이스 3185mm로 전체적으로 스타리아보다 전장은 좀 짧지만 전폭과 전고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입니다. 용도 자체가 다른 모습이 역력하죠. 롱바디 모델, 즉 라지 모델이 있는데, 라지 모델은 3199만원이고요 전장 5575mm, 전폭 2075mm, 전고 2500mm, 휠베이스 3685mm로 일반 모델보다 50cm가 더 늘어난 모습을 보이죠. 상당한 크기입니다. 용도의 차이가 워낙 확실하니 만약 순수 화물의 운반용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이 고민도 될 듯한데요. 진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용도에 따른 부분에서 그나마 상용 밴 시장에서 뭐 경쟁은 안 되지만 경쟁 모델이기도 한 르노 마스터와 확연한 차이가 지는데요. 스타리아는 상용 밴이면서도 패밀리카로 지향점을 갖고 있고, 기본 안전사양 및 에이다스 시스템 자체를 잘 넣어준 것에 반해 진짜 르노 마스터는 운반 그 자체 목적만을 둔 그런 차이입니다. 에이다스의 옵션도 상당히 부족하니까 고속도로 부분에서 ACC나 라인 컨트롤을 사용을 하고 나름 피로감을 그런 부분에서 줄일 수가 있기에 솔직히 많은 아쉬움이 남죠. 게다가 르노 마스터는 수동 모델만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르노 좋은 회사임에는 틀림없지만 솔직히 최근 트렌드도 못 맞추고 아시아 시장 자체에서 많이 움츠린 모습이기에 국내 정서에 맞는 옵션을 제공하거나 그런 것은 추후에도 없을 듯 합니다. 아쉽죠. 그렇다고 해서 쉐보레에서는 이 MPV 시장의 경쟁을 아예 하지 않을 것이고, 상용 밴 시장은 진짜 스타리아의 독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서고요. 아쉬운 점은 14년 동안 많이 우려내고 우려내서 사골의 뼈까지 녹일 정도로 잘 써먹었으면은 상용 밴 차 가격의 인상폭을 굳이 불필요한 에이다스 시스템 같은 것을 따로 옵션으로 아예 빼버리고 다른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수용 미니밴과는 다른 포지션을 갖고 가격에 인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죠. 경쟁 차량 자체가 없다 보니 어차피 스타리아를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지만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상용 밴의 소식 및 가격표 분석을 원하셨던 구독자분 및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앞으로 향후 출시될 차량 소식과 현재 너무 현대 기아에만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많은 매체에서도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비주류나 다른 소형 전기차 등 보다 더 많은 다양한 소식을 다루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왔는데 모쪼록 제 채널에도 봄이 올 수 있도록, 봄을 선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